김남훈의 인파이팅.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흉이나 허물이 있어도 사람이고 지위가 높거나 낮아도 사람이죠. 이걸 잊으면 우리의 근본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김남훈의 인파이팅, 매주 화요일은 강백수 김덕남의 마이너리그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파이팅이 풍기는 사람 향기의 코끝을 가져다 대시고 함께 어울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훈의 인파이팅, 화요일 순서 이제 가볼까요? 네. 네, 김남훈의 인파이팅 화요일 첫 곡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언제나 겨울 들려드렸고요. 벌써 화요일 10월 1일 이제 2013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야, 진짜 뭐 했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정말 제가 국민TV 합류한 게 몇 월이었죠? 8월이었나? 그렇게 되다가 9월 하고 그랬는데, 야, 저도 한번 이제 중간 평가를 해서 계속 여기 남아있을지 아닐지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고 하모니.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나 집안 내장재에는 아이들의 아토피나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들이 수년간 나옵니다. 우드 하모니 제품은 인체에 무해한 원목 가구입니다.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침대, 책상, 책장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우드 하모니를 검색하세요. 031-987-8577. 주문하실 때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은품도 드립니다. 강백수 김덕남의 마이너 리그. 네, 화요일의 인기 코너 강백수 김덕남의 마이너 리그.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인기 코너인가요? 화요일에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화요일의 인기 코너죠. 인파이팅 내에서 화요일 중에서는 제일 큰 거죠. 이거 외에는 광고 3개. 네. 참, 저희 광고 3개요, 이제. 3개 늘었어요? 노정면의 뉴스바가 광고 5개잖아요. 네. 2개 차로. 거기도 이제 하나 늘어나서, 네. 차이는 아직 2개입니다만, 아무튼 추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어제 광고 단가표를 봤는데, 광고 단가가 5배가 차이 나요. 정말. 네, 여러분, 싸고 저렴한 국민TV 광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훈의 인파이팅이 약간 그쵸.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네.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막 뜨고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원래 쌀 때 들어와야 돼요. 그럼. 네. 이게 저점에 인수를 하고 그쵸. 고점에 파는 그쵸. 그런 광고인의 어떤 지혜를 배우시기 저점에 바랍니다. 인수를 하면 둘 중에 하나죠. 없어지든가 올라가든가. 그렇죠. 진짜 저도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생각 안 합니다. 네.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저 그냥 계속 불러주세요. 이 자리에 누가 앉아있든 네. 김남훈이 앉아있든 곽성수가 앉아있든 누구 좋다. 뭐 저희 입장에서 뭐 그게 중요하겠어요. 진짜 리얼로 들린다. 주차권에 도장만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이너리그 엄청난 분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청 잘생기셨어요. 어떤 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궁금합니다. 일단 역대 진짜 인파이팅 그 마이너리그 네. 출연자분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가장 분이 잘생겼고요. 아닐까. 네. 앞서 첫 번째. 나오신 분들 죄송스럽지만 네. 네. 안 죄송해도 돼요. 네. 그리고 연극계에서 이제 대학로 대표 미남이신데 오호. 근데 연출이세요. 와, 안타깝게도 얼짱의 연출. 네. 얼짱 연출가. 그쵸. 네. 네. 황선택님이십니다. 나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말씀하실 때 좀 마이크 쪽으로. 예. 네. 좀 큰 목소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선택님. 감기에 네. 걸려서. 그렇구나. 예. 황선택 연출님. 네. 옐로우 초이스. 옐로우 초이스가 뭐예요? 황선택이요. 야. 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가 아니. 원래 이런 그 저질 방송은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가끔 우리 강백수 씨가 오늘 이삿짐 나르다 와가지고. 네,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좀, 빛이 날랐어요. 애들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혹시나 구민TV에 대한 어떤 나쁜 선입관을 오늘 갖게 되실까봐 걱정스러워요. 나쁜 선입견이 있으셨는데 역시나 그렇구나. 문 열고 들어왔는데 진행자 김남훈, 게스트 김덕남, 강백수의 연출 김효진도 뭐 끄당 뭐 그렇죠? 아까 이따가 이제 연출 김효진님의 네. 이제 학창 시절에 얘기 무용담이 펼쳐집니다. 네, 그거 이제 딱 4부 정도 그렇죠. 나올 건데 네, 기대해 주세요. 하여튼 황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진짜 잘생기셨어요. 솔직히 나 짜증나. 잘생긴 사람 보면. 잘생긴 건 아닌데, 솔직히. 진짜 망언이다, 망언. 장동건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사실 나는 얼굴은 뭐 잘생기지 않았다 생각한다 이런 얘기하고 막. 아니, 좀 더럽게 생겼다고 많이 얘기해요. 저희를 보세요. 네, 저희를 보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83년생에 털난 사람인데 김동남이랑 이렇게 두 분이 김덕남 씨랑 두 분이 같은 황선택 씨랑 같은 나이세요? 예, 83년생. 이 83년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커요. 왜 커요? 이 의미가 일단 83년생이 네. 국민학교 타이틀을 달고 졸업한 마지막 그쵸. 세대죠. 예. 저희까지 때만 이제 졸업 그 앨범에 어디 국민학교라고 이제 인쇄돼가지고. 네, 전 초등학교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1983년에 그 역사적 의미 첫 번째 국민학교 마지막 타이틀이다. 또 두 번째 뭡니까? 아무래도 열린 교육? 열린 교육? 예, 저희 고등학교 때 아마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예, 그 당시 교육부 장관님이 이제 이해찬 지금 세종시를 지역 기반하고 있는 근데 이해찬 저는 의원이었죠. 김동남 씨 볼 때보다 대단한 게 뭐냐면 방송의 맥락과 전혀 관계없는 거를 왜 이렇게 많이 유식하게 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만큼 지식이 있는데 이걸 다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 그러니까. 네. 야, 대단하세요. 네. 굉장히 똑똑한데 전혀 방송과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83년생의 세 번째 의미는 손담비. 손담비. 그래서 손담비 씨도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1983년도에 제조된 남자 둘 김덕남과 황선택 두 분 다 멋진 분이고요. 멋진 분인데 약간의 그 디자인상에 상위점이 상당히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고객 여러분들이 뭐 잘 판단하시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연출가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연극을 연출을 하시면서 그 단돈 150만으로 연극 한 편을 17일간 공연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50으로 17. 네. 사실 연출은 아니고요. 원래 연극 배우인데. 원래 연극 배우셨고. 그러다가 잘생겼잖아. 그러다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나와서 하게 됐죠. 150만 원은 사실 돈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호주에 있는 친구한테 좀 빌려서. 그 150마저 내 돈은 아니었고. 그래서 빌려서 하게 됐죠. 갚았나요? 아니요.
예. 그 친구도 못 받을 거 알고 빌려준 거일 수도 있겠네. 그런 것 같아.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꺼졌는데 정말로 안 갚아. 연락 진짜 갚는다고 내가 무조건 갚겠다고 내가. 자, 황선택 씨 친구분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네. 30% 착수금 먼저 주시면 제가 받아다 드릴게요. 네. 진짜. 아. 진짜 근데 인생 살면서 그런 친구 있으면 정말 좋아요. 저도 예전에 남의 차 잘못 몰았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네. 한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네.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그래도 그 100만 원을 대신 이렇게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야 1년 동안 할부로 갚아 해가지고 열심히 갚았죠. 갚았는데 이제 제가 교통사고를 일하다가 나가지고 네. 그 보험금 나온 걸로 한 방에 다 갚았죠. 예. 이래서 갚은 게 아니라 또 교통사고가 나서 그거 보상 받은 걸로 갚았다고요? 예. 교통사고가 안 나면 수입이 발생을 안 해요. 지출도 교통사고로 나고요. 예. 네, 안전운전하세요. 예, 네, 지금 운전하고 안전운전하십시오.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예. 지금 방송 진행 어떻게 될지 힘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저도 힘들어요 지금. 오늘 덕남씨 빵빵 터집니다. 멋있어요. 자, 황선택 연출가님께서 지금 연출하고 있는 연극이 예. 휘파람을 부세요. 예. 맞나요? 예. 자, 어떤 연극인지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줄거리를 조금 이렇게 긁어왔어요. 줄거리. 네. 정훈과 그의 아내는 그들의 아름다웠던 추억과 이미 흘러가 버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청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 그렇지만 아내는 매일 밤을 외로움에 잠들지 못합니다. 어허. 그러던 어느 밤 도둑이에요. 도둑인 영성이 부부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오게 되고 그날 밤도 외로움에 잠들지 못한 아내와 마주치게 됩니다. 영성이 도둑인데도 그를 손님처럼 부부가 반겨줘요. 네. 그리고 그렇게 정훈과 아내 그리고 영성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가시 없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제 좀 영혼이 타락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 물정을 미국 액션 영화, 일본 에이브로 배운 남자라서 그날 밤도 외로움에 잠들지 못한 아내와 마주치게 된다. 그렇죠. 저도 처용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용가? 난 처용가가 아니라 품번 MCD 064 오자와 마리와 주연의 그나마 제가 조금 더 매운 티를 냈네요. 처용가 나왔으니까. 네. 아니 품번 CD 67FD 토렌트에서 긁으면 나와요. 그래서 마사카 히토가 이르 또 어머나 나갔다 노니 이러면서 오늘 굉장히 방송이 참 이거 듣는 사람 몇 명은 검색해본다 지금. 처용가 검색하죠. 예. 근데 이 연극을 직접 연출하신 거죠? 네, 예. 시나리오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렇죠. 쓰신 거예요? 예, 희곡을 썼죠. 희곡을요? 예. 우와, 그거 힘들지 않아요? 그쵸,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미리 써놓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배우들 한 5페이지에서 배우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만들면서 제가 쓰고, 배우들을 보면서 또 쓰고, 와. 이렇게 됐죠. 근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뭐, 연극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2부에서 한번 정확하게 좀 더 많이 다뤄보고요. 여쭙고 싶은 게, 배우를 하다가 연출가로 가신 어떤 계기가 있나요? 특별한, 마음 먹은 건 아닌데요. 네. 극단에서 이제 있다가, 옥상에서 이제 술을 먹는데, 네. 갑자기 이제 막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술이 문제죠. 예. 그래서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우리 극단에, 출연 잘 못하는 배우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잘하는 배우인데,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었죠. 데리고 나오셨어요? 데리고 나온 건 아니고 나왔던 애들이죠. 그죠? 예. 나와 있던 애들을 데리고 만들게 됐죠. 그렇구나.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기존에 어떤 원래 소속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예. 나와서 연구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그쵸, 어렵죠. 극장도 잡아야 되고, 네. 밥도 먹어야 되고, 연습실도 빌려야 되고, 할 게 많으니까, 기획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냥 맨 땅에 헤딩으로 그냥 그거를 했죠. 148만 원에 해결을 보신 거고요. 그렇죠. 연습은 저희 집에서 했고요. 네. 라이트 켜놓고 했고, 신고 들어와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옥상에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는 계곡, 북한산 가서, 계곡에서 하고. 아니, 우리 금요일날 나오는 신문수 씨 있어요. 가수는. 그분은 2012년도 대학가요제 마지막
대상 수상자예요. 예. 마지막 대학과제 대상 수상자인데 놀이터에서 노래 연습했어. 약수터에서. 예.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면 뒤편으로 그 약수물 끌어다니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여기는 이제 북한산에서. 예. 그리고 친구가 이제 많이 도움을 줬거든요. 그 안영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안영민. 예. 여기는 하은저 때문에 막. 그 카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무대 뭐 세트나 그러니까 커피나 네. 제공하고 그다음에 등등 막 포스터 이런 것도 잠깐만 지금 맞네. 그런 거 하는 친구 한 명 있으면 되게 좋고. 아니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황선택 씨가 대단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호주 살면서 150만 원 꿔주는 사람이나 카페 하면서 집을 가게를 내주는 친구나 친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예, 도움을 받았죠. 또 어떤 분의 도움 받았나요? 도움은 또 이제 거기 어디냐 포스터 촬영하는데 뭐냐 거기 회사가 있어요. 네. 인쇄하는 회사 다니는 친구가 예 거기에 김욱이가 또 이제 같이 이제 배너 이런 거 또 해주고 근데 이제 돈도 좀 이제 좀 투자도 해주고 거기서도요. 아, 인복이 좋으시네. 인복이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우리 흔한 업계 용어로 낯짝이 두껍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할 때요. 그 황선태 씨처럼 아주 미소가 화사하시잖아요. 화사한 미소로 서슴없이 이야기하면 서슴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부탁할 때도 저기요 정말 미안한데 혹시 너희 가게에서 카페에서 잠깐 좀 그런 거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저항감이 있는데 야 내일 갈게. 뭘? 너네 가게에서 연습할게. 그럼 하면서 그냥 따라오는데 뭐지? 이미 넘어간 거지. 부탁왕 황선택 씨. 그래. 부탁왕. 야. 근데 그렇게 연극을 하실 때요. 내가 정말 이 연극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계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회를 잡지 못한 배우들한테 좋은 작품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것 외에 진짜 연극만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이 있었나요? 연극만이 갖고 있는 매력은 현장성이죠, 현장성. 현장성. 영화, 드라마 다르게 이렇게 관객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의 라이브처럼, 라이브잖아요. 네. 그러게 재밌는 거죠. 예. 아니,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렇죠. 그거에 빠지면 마약보다 더. 마약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있다. 지금 이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다들 마약을 드셔보시고 하는 건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돈도 안 되는데 이제 그 일을 계속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네. 배우도 해보셨고 연출도 해보셨는데 예. 연출가로서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배우로서 딱 느끼는 거랑. 배우는 이제 무대에서 이제 그 섰을 때 대사를 하거나 움직였을 때 희노애락의 카타르시스가 있다면 연출은 이제 자기가 쓰면서 그 쓰는 걸 배우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 대사를 더 주고 뺄 건 빼고 막 이런 게 있죠. 한 번은 이제 쓰다가 이제 쓰면 되게 재밌어요. 쓰다 보면 혼자 막 웃고 막 그런 게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실 때 눈이 웃고 있어요. 막 쓰다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런 호응이 나올 거야.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가수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되게 비슷해요. 지금 저희 밴드 같은 경우에도 백수군이 이제 곡을 써 오면은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 달려붙어서 어떻게 편곡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고 하면서 같이 쓰면서 이제 편곡을 해 나가고 일단은 백수군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연출가잖아요. 배우 겸 연출가고 저희는 일단은 그 연출해 놓은 그 작품에 배우고 그래서 무대 위에서 어떻게 연주를 하고 딱 내려오면 또 그런 카타르시스를 되게 많이 느끼고 되게 그런 돌아가는 것이 연극하고 되게 비슷하죠. 1차 그 직접적인 어떤 공간 관객들과 공유를 하면서 감정을 주고받고 그렇죠. 그 프로레슬링도 마찬가지예요. 링 안에서 사방에 있는 관객들한테 내 기술을 보여주고 내가 이제 악격을 하잖아요. 포크로 이마를 꽝 찍으면 사람들한테 침을 뱉는다고. 너무 센 예를 들었나? 그러니까 무대라는 공간이 위에서 어떤 장르의 작품이 이제 펼쳐지던 간에 그런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밴드 U2의 보컬 보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좋은 공연 한번 하는 거는 어떤 아름다운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하룻밤을 택하겠습니다. 공연 많이 하세요. 자, 공릉동 아줌마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해달라. 아주머님, 아니에요.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로 해서 카메라는 저희 앞으로. 카메라는 천정을 비추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동자님.
짠하다, 남같지 않은 방송. 황선생님에 대해서 짠하다라고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찌질찌다님께서는요, 옐로우 초이스, 나 혼자인데 빵 터짐. 너무 재밌어요. 봐요. 이게 되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야, 진짜. 태권동자님도, 푸앗, 난 일천 이름 개그 너무 좋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강백수 밴드를 검색해주세요. 야, 옐로우 초이스가 먹혔어요. 그렇다니까요. 이 이름으로 개그하는 거 참 오래된 개그 아닙니까, 이거? 한 30년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름이 드물다고요. 한 방에 떨어지는 이름이. 자, 다시 이제 황선택 연출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150만원,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148만원으로 17일간 공연을 한 건데, 대학로 연극판에서도 거의 기록적인 저예산 연극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기록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네. 굉장히 싸게 한 건 맞죠. 보통 이제 하루에 빌리는 대관료가 보통 소극장이 한 30, 40 이렇게 되거든요. 네. 저는 10만원 꼴도 안 된 걸로 했으니까. 싸게, 엄청 싸게 한 거죠. 저렴하게 내구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미스터고라는 영화를 잠깐 출연했었는데요. 거기에 같이 했던 형이 이제 청운대학교 출신이라서 청운대 극장에서 조교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역시 인맥. 부탁하셨군요. 부탁했죠. 부탁왕, 인맥왕. 돈은 하나도 없는데 좀 살려달라. 열정은 좀 대본의 있는데. 방향을 좀 수정해서 부탁의 노하우에 사부에서 인질에게 잡혔을 경우, 그다음에 아버님에게, 부모님에게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게끔 부탁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신기한 게 근데 마음을 먹고 좀 의지를 가지니까 이렇게 좀 도움이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좀 신기했어요. 그런 부탁도 사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니 받아주는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용건을 이야기한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내가 이분한테 어떤 도움을 드리면은 정말 더 큰 그림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황선택 연출가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했던 게 아닐까. 네. 아니면은 정말 들러붙어가지고 해줄게. 진정성 있는데 들러붙어. 그러니까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저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예산으로 17일 공연하셨는데 그럼 좀 많이 남나요? 아니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만 원 정도 또이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애들 이제 밥도 먹여야 되고 또 술도 좀 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없죠. 출연료는요? 출연료는 없죠, 당연히. 없어요? 밥도 못 주고 연습실도 없었고 그래갖고 이제 고맙죠, 친구들한테. 그럼 배우분들도 꽁으로 출연하신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재능 기부를 하려고 그래도 주최하시는 분도 돈을 못 받는다 하면 좀 재능 기부의 설득력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보통 이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원은 뭐 시기가 뭐 차 있어서 다 내년 초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하게 됐죠. 이렇게. 근데 어쨌든 뭐 그 배우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연기를 해야만 뭐랄까 계속 배우였던 그 연기력이 향상이 되잖아요. 쉬고 있을 때보다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목말라 있던 거죠. 저도 목말라 있지만 다 목말라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제 다음 작품 할 때 돈을 댈 테니까 창작을 하나 하자. 다 모아서 하자 이런 게 되니까 뭐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돈을 벌게 되면 이제 똑같이 나눠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고 돈과 재화가 부족하니까 그래 그럼 지원을 좀 받자. 아는 사람들 부탁을 하자. 타타닥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잘못 삐끗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사기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황선택 연출관이 진정성이 있고 실제로 어떤 그 큰 그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큰 그림을 만드는 거잖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이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어떤 조건이라든가 스펙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런닝을 시킨다는 거. not afraid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야. 과외 선생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뮤지션 하면서. 다음 곡이 Not Afraid. 그러니까요. 아, 정말 황선택 연출가님 모시고 훈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1부를 살짝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백수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미넴의 Not Afraid 들려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It's been a ride. I guess I had to go to that place to get to this one. Now some of you might still be in that place. If you're trying to get out, just follow me. I'll get you there. You can try and read my lyrics off of this paper before I lay 'em, but you won't take the sting out these words before I say 'em. 'Cause ain't no way I'ma let you stop me from causing mayhem. When I say I'ma do something, I do it. I don't give a damn what you think. I'm doing this for me. 네, 에미넴의 에미넘. Not Afraid. 에미나이. 무슨 엄마 욕 같아. Not Afraid. 무섭지 않다. 네. 두렵지 않다. 네. 이런 내용이었죠. 무섭지 않게. 쫄지 전혀 않아라는. 쫄지 않고 예. 부탁을 하시는 그렇죠. 부탁왕 황선택 연출님을 그렇죠. 모시고 부탁에 두려움이 섞이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예. 전문 부탁꾼. 전문 부탁군. 자, 해보고요. 지금 음악 나가는 동안 특히 강백수 씨랑 김덕남 씨가 본인들의 개그와 방송 센스가 늘었다며 아우.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있었는데 방송 귀신.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방송왕 강백수. 자음 개편 때 강백수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주세요. 예, 게스트 없이 혼자. 혼자 쭉. 사연도 안 받고. 사연도 안 받고 노래도 안 틀고. 혼자 얘기하는 혼자 하시다가 그냥. 그거 징벌 아니고요, 징벌. 자기 자신에 대한 징벌. 자, 아주 강백수 씨 정말 김덕남 씨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또 섭외도 부탁드릴게요. 행사 섭외 강백수 아, 씨. 인파이팅 듣고 섭외도 왔어요. 네, 환경정의 사랑합니다. 환경정의. 다음부터 그런 거 있으면 20% 여기 뱉는 걸로. 아셨죠? 네, 다음 2부분으로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는요, 우리 황선택 연출님이 연출하신 휘파람을 부세요라는 연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이 연극의 내용, 주제, 어떤 거죠? 앞서 1부에서 들었을 때는, 그래, 부부가 있고, 부부가 사는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요. 조연출이 썼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했고, 궁극적인 주제는, 외로움에 관한 얘기예요. 네. 외로움.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네,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궁극적으로 참, 결국엔 외롭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그러니까 섞게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남자 주인공 대사가 있어요. 세상은 사람 좋으면 꼴찌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그것에 계속 저항했다. 뭐, 독사같이 살자니 양심이 울고, 양심적으로 살자니 자꾸 내가 뒤처지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와 외로움을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그쵸. 여주인공의 외로움에 대한 얘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의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여주인공 분 이쁘신가요? 조금 최은선 씨. 예. 조금 괜찮아요. 예뻐요. 아, 괜찮아요. 배우분들은 그러니까 다 능력 있으신 연기 잘하시는 분들. 예, 잘해요. 제 생각엔 잘하고요. 네. 예, 잘해요. 다 잘한다고 이번에. 네. 어떤 많이. 기준으로 캐스팅을 하셨나요? 그냥 좀 외롭게 보이는 여자가 최은선이었는데 평소에도 약간 외로워 보였어요. 아, 외로우신가요, 최은선 씨가? 좀 그래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괜찮으시고 외로우시고.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좋고 네. 그걸 섞어서 했고요. 그 정훈이라는 친구는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네. 근데 이제
내용을 말해야 되나? 결국 이제 반전인데 몽상가 얘기예요. 결국에는 다 몽상 집 밖에도 못 나가는 몽상가 얘기인데 그렇게 됐고요. 네. 그렇게 그런 내용들로. 그럼 배우분들이 이제 3분 나오는 거죠? 아니요, 4명이요. 4명이요? 4명. 한 명은 또 이제 잠깐 이제 다른 형님 공연에 봤는데 아주 인상 깊어갖고 네. 데리고 왔고 또 한 명은 영성이라는 역할은 영성이는 서울예대에서 되게 잘했던 거의 주인공만 했던 네. 근데 저희 극단에서는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해서 나가게 됐는데 네. 제가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하고 싶다 해서 하게 됐죠. 네, 또 부탁을 해서. 부탁하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 놀고 있으니까 다. 네. 느낌이 되게 진짜 무슨 공포의 여행구단. 그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야전성을 하자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연극을 올렸어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좀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한데 네. 좀 밝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좀 그렇고 좀 속히 말해서 거기 쟁이라고 하죠. 쟁이들. 네네. 그러니까 연극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대학로에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워낙에 로맨틱 코미디물들이 예. 강세다 보니까 예. 일반 대중들이 그 외에는 조금 약간 멀리하는 예, 그런 예. 게 좀 생겼다고 예, 예.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많이 안 들었나요? 그렇죠. 많이 되진 않았죠. 네. 근데 기획할 게 저희가 뭐 포스터 한 장 갖다가 막 길거리에 테이프 붙이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상업 연극들은 이제 기획팀이 막 있으니까 네. 뭐 여기저기 뭐 하겠지만 저희는 그냥 포스터 한 장 그냥 원초적이게 그냥 그래서 이제 아는 선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고. 그 포스터는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라디오 DJ 처음 할 때 13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저의 어떤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 DJ 중에 한 명이 문희준 씨였어요. 네, 김남훈 대 문희준. 다 문희준 씨 프로그램 듣잖아요. 네. 근데 문희준 씨가 소속사가 있다 보니까 포스터 수천 장을 찍어가지고 서울 시내에 다 뿌린 거예요. 자기 프로그램 홍보하려고. 그때 처음 DJ 하신 거였거든요. 그거 보고 내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문희준의 더블 임팩트였.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포스터를 어디 붙이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포스터 살 돈이 없으니까 찍을 돈이 없어서 신사역에 있는 그 출력센터에서 포스터 한 장을 찍었어요. 네. 김남훈의 월드넷 영파 95.9 매일 밤 9시 30분부터 포스터 2장을 28,000원 주고 인쇄를 해서 현대백화점 쇼핑백 앞뒤에 붙여서 제가 그걸 쓰고 다녔어요. 샌드위치맨처럼. 서울시내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보고 한번 웃고 사진 찍어서 싸이월드 올리고 라디오 한번 듣고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심지어 소개팅 하러 갈 때도 그렇게 갔거든요. 물론 애프터는 안 왔습니다. 예. 그렇죠.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드디어 한 달 뒤에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어요. 네. 제 프로그램이 그때 MBC 라디오 가을 개편 역사상 네. 최악의 청취율 하락을 보여주면서 바로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렇게 뭐 인간극장의 해피엔딩처럼 네. 뭐 이렇게 뭐 문희준을 이기고 뭐 이거 절대 안 되더라고.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노력으로도 안 되고. 현실은 어쩔 수 없어. 아니 SM을 어떻게 이겨? 근데 연극은 그러니까 밴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예. 여러 팀이 같이 하다 보니까 관객이 없어도 밴드들이 서로 이제 관객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공연을 하는데 연극 같은 경우에 이제 관객이 많이 안 될 때는 굉장히 적게 드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까지 관객이 이번 공연하면서요? 네네 제일 적었을 때 한 15명? 네. 근데 거의 한 20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13명. 이렇게. 네. 뭐 보통 창작하면은 기획이 안 되면 한 공연 안 하거나 네. 보통 5명, 3명 놓고 하고 배우보다 적으면은 공연 안 하거든요. 보통 딴 데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이 뭐 다행히. 그럼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프로모션 수단 없이 원초적으로 포스터로만 홍보를 했는데 네. 계속 매회 계속 그 정도로 관객이 와주신다는 거는 그렇죠.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예, 저희가 이제 또 많은 이 지인들이나 또 많이 불렀기 때문에. 부탁하고. 보러 오라. 그냥 초대로 그냥. 그런 것도 많이 일단 알려야 되는 게, 예, 목적이니까. 네. 티켓 값도 조금 저렴했나요? 그렇죠. 이거 정가가 2만 원인데, 네. 보통 뭐 5천 원 이렇게 깎아주고, 연극한다면 또 돈이 없으니까. 네. 그냥 뭐 초대나 깎아주고, 이렇게 5천 원 해주고, 이렇게. 혹시 그 연극 지금은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또 새로 합니까? 이제, 좀, 전에,
있던 데 말고 전전에 있던 데에서 네. 이제 극장 갖고 계시는데 10월 초에 한번 얘기를 하자라고 돼갖고 네. 일단은 이거 끝나면은 이제 10월 초니까 이제 가서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결정 나겠죠. 예. 뒤를 앞두시고 계신데 뒤를 앞두고 부탁을 앞두고 빅 부탁. 그 휘파람을 부세요 연출을 하셨는데 예. 그 모 매체 기사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참 재밌어. 통남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예. 인간 본연의 모습을 솔직하고 과감하게 드러낸 연극이 5일 대학로에서 막을 올렸다. 9월 5일이시죠. 예. 연극 휘파람을 부세요. 연출 환성택이 황선택. 환 말고 황선택 씨가 지난 5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청운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이 작품에는 최은선, 박정훈, 차성만, 김영성 등 6명의 중견 및 신예 배우들이 출연한다. 연출자 환선택 씨는 유난히도 조용한 새벽 옥탑방에서 가수 이장희의 휘파람을 부세요라는 노래를 들었다며 순간 알 수 없는 울분에 사로잡혀 이번 작품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주인공의 몸부림과 나아가 우리 모두의 외로움을 다룬 이야기라며 관객들에게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배우들을 젊은 신예 위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나왔네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정말 순간 알 수 없는 울분에 사로잡히셨나요? 네. 그렇죠. 정말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아니요, 말씀하시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집에 왔는데 그날따라 돈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전을 긁어 모아서 소주 한 병 사서 네. 옥상에 이제 옥상에 그냥 의자 놓고 앉아 있는데 울컥 하는 거죠. 안주는 안주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나 잘못하다간 좀 큰일 나겠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뭐 거기 극단에서 이방인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갔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만들자.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로키 1탄 있죠. 로키 1탄의 시나리오 쓰신 분이 바로 실베스타 스텔론 본인인데요. 바로 그 알리의 경기였나? 그거를 보고서 본인이 엄청난 감동을 받아서 일주일인가 만에 그 쓴 게 바로 로키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 제작사를 찾아가서 영화 제작사는 시나리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한테 팔라 그러니까 각본료를 안 받을 테니 출연료를 적게 받아도 좋으니까 나를 배우로 써달라. 그 빅딜, 빅 부탁을 해서 성공해서 2주 만에 영화를 찍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90개 개봉관에서 영화를 걸었는데 너무 히트를 쳐가지고 순간 2,000개로 늘었고요. 그러다 전 세계를 휩쓸고 나중에는 뭐 엄청난 뭐 히트작이 돼서 지금의 실베스타 스텔론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지금 보니까 잠깐 눈매가 닮았어, 스텔론. 네. 황선택 씨랑. 네, 황선택 씨랑 은별이 형님. 지금. 진짜 옐로우 초이스랑. 네, 은별이 형이랑. 은별이 형이랑. 실베스타요, 실베스타. 실버스타가 아니고. 비슷하잖아요. 은별이로 쳐. 은별이 가죠. 알겠습니다. 회심으로 이렇게 쳤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예의상 한번 웃어드렸고요. 게시판 난리 날걸요, 이제. 한 12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알았어. 내가 이제 확인해볼게요. 네. 전 그리고 기사가 내용이 보니까 분위기가 예전에 레코드 속지라고 있었어요. 네. 잘 모르시죠? 레코드 속지라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LP판을 사면은 그 안에 그 앨범에 대한 그 이제 감상평이랑 리뷰 포인트가 적혀 있는 레코드 속지가 있는데 네. 이 내용이 좀 닭살도다. 잉베인 마우스틴의 손가락이 저주스러운 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가수 이장의 칼칼한 음색은 내 뇌세포를 긁어내린 듯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폐부를 찌르는. 그렇지. 그 전형적인 패턴과 이게 있는데 이거를 또 잘 쓰시는 분이 몇 분 없어요. 그러면서 다 비슷비슷한. 그 누구 음악을 사더라도 하여튼 그런 분위기 있었는데. 표현하는 게 몇 개 레퍼토리가 있으실 그렇죠. 예. 약간 그 느낌이 났었습니다만은 직접 이렇게 본인이 만든 연극이 딱 위에 올라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참 모호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나 기분이 어떻게 보면 배우 할 때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배우를 하고 싶지만 하지 않고 또 봤을 때 또 오는 또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즐거움인가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냥 뿌듯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저거를 써서 네.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게 내가 낳은 새끼인가 싶어. 신이 이게 제가 만든 작품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네, 그냥 재미있음. 네. 나중에, 배우도 다시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배우 해야죠. 예, 네. 원래 배우 하니까. 배우였을 땐 주로 어떤 역을 맡으셨어요? 저는, 했던 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뒤엎어버리는. 예, 그런 걸 하나 했던 거, 최근에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예. 뒤엎어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좀 점잖게 있다가 반전을 주는 역할. 반전한 캐릭터. 예. 뭔가 폭발하는 그런. 예,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임팩트를 전달하는. 그러니까요. 지금 눈빛은 서글서글 하셔가지고 도저히 이런 폭발이라든가 이런 게 연상이 안 되는데. 예. 한번 연극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같이 하는 배우가 좀 힘들어했어요. 힘 조절이 안 되니까. 머리는 뜯기고 막. 머리 뜯기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연극판에 계속 끝까지 남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영화나 이런 쪽으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강백수 씨랑 김덕남 씨 두 분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두 분이 기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기자 회견장이에요. 네. 그런 현장. 네. 아마 저도 그런데 그런 거 질문 받고 싶었어. 뭐냐면은 나도 같은 마이너잖아. 저는 왜 코리안 시리즈나 프로야구 이렇게 해보면은 선수 내려올 때 기자들이 와가지고 자 이번에 하나를 상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감독이 물어보고 선수들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면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경기장으로 묵묵하게 사라지는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어.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 왜냐면 다 기자가 안 와. 프로레슬링 경기장 기자가 안 오고 질문도 안 하고 말하기도 좀 무섭고. 그리고 오는 기자가 조용직 기자라고 있었는데 헤럴드 경제. 근데 내가 그 친구랑 친구예요. 그래서 경제에서 내가 2번 때렸어. 발로 걷어차고 악역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용직 기자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마이데일리 이성무 기자가 종종 왔었는데 한번 때렸더니만 2층 발코니에서 경기를 관전을 해요. 왜 자꾸 때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한테 질문을 안 해. 그래서 우리 황선택 연출가님에게도 어떤 그런 마이너가 아닌 정말 그 메이저 연출가가 되셔서 지금도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큰 기자회견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걸 이제 상황으로 해서 우리 강백수 기자와 김덕남 기자가 월간 연극에 두 분이서 한번 질문하는 걸로 해보시죠. 네. 나중에 이제 영화나 이런, 어디 매체신지 먼저 말씀하시고 하셔야죠. 네, 저는, 썬데이 서울에서 나온, 강 기자인데요. 네. 나중에 뭐, 영화나 이런 쪽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영화 하고 싶어요. 네, 연출로 아니면 배우로? 배우건 뭐 연출이건 다 하고 싶어요, 그냥. 예. 그래서 저도 아까 말했던 실버 스타스, 은별이 형이요. 예. 같이 가서 내서, 이렇게 한번, 무식하게 한번 해볼 생각. 나를 출연시켜달라. 네. 잘 써서. 예. 기자분들 정신 차리시고요. 강석 까치 뉴스에 김덕남 씨. 아까 집에 영화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나왔던 유명한 인디 영화 중에 지슬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도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어요. 형은 음악 다 들어? 형은 음악 한다고 음악 다 들어? 저기 본인 작품에 대해서 아니야 영화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연출하실 때 가장 포인트로 뒀던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연극을 통해서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걸. 오이 좋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나는 이 연극을 통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다라는. 아까 했던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보다는 딱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관객들이 졸지 않게 하자, 무조건. 어찌됐든.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진짜. 굉장히 솔직하다. 연극의 예술성이 올라갈수록. 이런 게 아니라. 예술성이 올라갈수록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존다는 게 이게 내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시겨로스의 공연을 보러 갔어요. 시겨로스? 시겨로스라고 아이슬란드 밴드거든요. 시겨올리스예요? 시겨로스. 시겨로스. 아까 그냥 완전 다른 발음이잖아. 맞습니다. 시겨로스의 공연을 보러 갔어요. 정말 유명한 밴드예요,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가서 봤는데
정말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뭐 재밌게 보고 오겠거니 했거든요. 저는 네. 별로 그 밴드를 좋아하는 밴드는 아니었는데 2시간 내내 저는 졸았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시계로스 팬들이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쁘겠지만 저는 정말 졸렸어요. 그 곡이. 유명한 건 알겠는데 세계적인 밴드라는 건 알겠는데 저는 졸려가지고 계속 잤어요. 저는. 전 기분이 좋았던 게 그거거든요. 관객들도 한 가지 졸지 않았다는 거. 절대 졸 수가 없다라는 게 너무 어떤 식으로 해서 안 졸게 했습니까? 어떤 뭐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뭐 극중극 이게 뭐 팍 변하거나 그러니까 지루한 틈을 아예 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객이 봤을 때 일반 관객들은 저건 뭔지 모르겠는데 좀 재밌네 아니면은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졸지 않아. 이렇게는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네. 아니면은 관객분들이 10여 명에서 20명 수준이었으니까 너무 적어서 졸았다간 너무 티나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원래 학원도 소규모 그 특강반은 못 졸아요. 5명, 6명 있으니까 그쵸. 이직에서 하면 너무 티나니까. 극장이 이제 한쪽 면이 관객석이 네. 한 40석 밖에 안 돼요. 40석, 50석인데 네. 거기서 뭐 좀 많이 오면 한 40명, 50명 오니까 뭐 그건 뭐 티가 안 나는 거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연극으로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장치들 넣음으로써 관객들이 어떤 최소한 졸지는 않게끔 배려를 했다. 장치를 구성했다. 관객을 웃기는 게 재밌어요? 울리는 게 재밌어요? 저는 울리고 싶어요. 울리고. 뭐가 더 어려워요? 울리는 게 어렵겠죠. 울리는 게요? 사람 가슴을 이렇게 막 쥐어 흔든다는 거는 네. 쉽지가 않죠. 그럼 실제로 연극에서도 그런 슬픈 포인트들이 많이 나옵니까? 네,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여자 독백인데요. 네. 결국에 이제 엄마같이 살기 싫었는데 나도 엄마같이 사네. 이렇게 되면 얘기하는 그런 내용. 네. 독백이 있어요 마지막에. 네. 그렇고 이제 그 외로움에 계속 저항했었는데 이제 저항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그리고 떠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예. 그걸 쓸 때의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때 음악을 틀고 이제 노트북에 썼는데 네. 아침에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예. 그래서 원래 옥탑방 살면 좀 그래요. 그건 그래. 순간적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그래. 이게 저도 옥탑방 사는데 옥탑방은 그런 게 있어요. 지정학적 위치가 외로워요. 진짜 왜 외롭냐면은 저도 이문동에서 옥탑방에서 반년 살아봤는데 일단은 대개 옥탑방 갈 때 4층이 주인집이에요. 대부분 4층이 주인집이고 4층 옥상이 이제 내 방이 되는 건데 1층, 2층, 3층까지 계는데 4층을 올라갈 때쯤에 이상하게 고기 냄새가 많이 나. 뭔가 더 먹어.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면은 고기 얘기하니까 좋아하잖아요. 고기. 진짜 좋아한다. 야, 정말. 2층, 3층에서 고기를 구워도 그 냄새 모두 다 옥탑방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맞아요, 4층 주인집에서 엄마, 아빠, 애들이랑 막 뛰어놀고 뭐 애들 울고 이런 소리 듣다 보면 그게 가족의 어떤 구성원이 다 있는 화목함이 느껴지는데 내 방문을 딱 열었을 때 횡 하고 그리고 어쨌든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30만 원 주고 산 노트북을 세벼갖고 진짜 이문동 살 때 두 번 도둑이 들어서 옥탑방에. 그래요? 예. 진짜 정말 갑자기 열이 받네. 더군다나 옥탑방은 4개의 벽 중에 어디 너머에도 다른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요. 네. 그때 저는 딱 방문 열면은 일단은 뭐 혼자는 아니고 저희 집 고양이 노엘이라고 예쁜 하얀색 고양이가 같이 그게 혼자 사는 거예요. 저도 근데 강아지 이 집 고양이는 사철 발정이 나 있어요. 이상해. 고양이가 뭘 먹고 그런 건지 발정이 안 멈춰요, 이 고양이는요.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계속 막 그 발정나서 우는 소리 있잖아요. 뭐 전화를 하면은 고양이가 계속 그러고 있어, 이 집에 전화를 하면. 이상한 집인 것 같아요. 아까 옐로우 초이스랑 은별이 형까지 괜찮았는데 발정난 고양이로 지금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맞죠? 팩트예요. 근데 실제로 옥탑방에서 작업하시면 좀 잘 되나요? 그런 감정적으로? 예, 그 방이 좀 다락 같은 데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그러니까 도서관이래.
독서실에서 네네. 쓰는 그 칸막이. 책상 있잖아요. 네. 그걸 하나 주워왔어요. 전구 하나 틀어놓고 하면 또 집중 잘 되더라고요. 네. 거기서 하고 아니면은 친구 카페 가서 하면 부탁해서. 예. 네. 부탁한 건 아니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 친구분 되게 고마우신 친구분인 것 같은데. 네, 카페 어디 있는 무슨 카페? 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네, 김남훈의 인파이팅 3부 시작했습니다. 3부 시작하기 전에 김희주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어주시는데요. 뉴스를 해주시는데, 이제 9월부터 생겼잖아요. 개편하면서 이 코너가 생겼는데, 지금 뭐 영원한 세계님, 창원 해바라기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김희주 아나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뭐 실력 엄청나시네요. 막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딴 스튜디오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하시는 건데. 네. 근데 들어오실 때마다 뭔가 긴장감을 느끼세요. 특히나 화요일 날. 저희도 긴장하고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왜 몸 비비 꽈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왜 긴장이 되지, 자꾸? 예전부터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뭔 얘기를요? 하지마. 희주 누나 너무 예뻐요. 누나요? 누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 아무튼 누나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3부. 자, 3부, 황선택. 옐로우 초이스. 연출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 게시판에도 보니까요. 네. 이제 의식님께서,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순재 씨인 줄 알았어요. 보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제가 좀 목이, 편도선이 좀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황선택 연출관님의 어떤 본격적인 인생 역정에 대해서. 네.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요, 저 프로필 자료를 보니까 놀랬던 게, 네. 중학교 때 야구 선수였다고요? 네. 중학교 때부터? 아니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네. 타율이 8할이요? 8할이 어떻게 돼? 8할이면 출루율은 한 9할 오픈 되는 겁니까? 출루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친구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제 기억에는 8할 6푼 7리에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네. 그럼 그냥 다 치는 거네요? 거의 쳤죠. 2등이 사실 3할 후반 때. 네. 2등이 3할 후발 때인데 네. 1등이 8할 6푼. 그러면 어떻게 해? 1등은 98점이고 2등은 35점, 55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OPS도 아니고 이게 타율이 무슨 한 게임 야구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니. 진짜 야구.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저도 컴투스 프로야구에서 지금 강백수가 한 8할 치거든요, 지금. 아. 12년 연속 홈런을 먹었는데. 진짜. 근데 그게 그때는 중학교 때니까 가능한 거고, 프로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예. 포지션이 중견수였어요. 중견수요? 중견수. 예. 타자는 몇 번 타자? 3번, 4번이요. 3번, 4번. 예. 그렇죠. 현대 야구에서는 3번 타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다 잘하는 선수들 3번 쳐요. 이거 딱 대답했으면, 이게 굉장히 확 올라가는데, 주가가. 3번이 이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지금. 옛날에는 이제 테이블 세터는 밥상만 차리고 이렇게, 이제 3번, 4번에서 이제 딱 임팩트 있게 딱 가는 건데 요새는 이미 3번에서 이미 결정을 지어 버려야 돼요. 이제. 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호타 준족들이 많고.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진짜 호타 준족. 맞죠? 네. 근데 그 중학교 때 8할 타자였으면은
고등학교 갈 때도 스카우트 받아서 갔겠네요. 예, 신일 고등학교로 바로 갔죠. 아, 야구 명문 신일고. 신일 중학교에서 신일 고등학교로. 이야. 그러면 스카웃이면은 뭔가 좀 더 받고 가신 거예요? 돈도? 그냥 돈은 좀 아버지가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받으신 것 같고. 그거 다시 달라고 그러면. 이제 전액 면제로 이제 갔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SK의 최병용 형 약간 그런 경우였고. 저희도 또 집에 돈이 없거든요.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샌가 전셋집이 생겨진 거 보니까 그러니까 형이랑 저랑 살게끔 방 2개짜리를 한 거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효도하셨네요. 진짜. 아니 근데 정말 명문이잖아요. 신일고등학교. 예. 봉중군 선수, 그러니까. 나지완 선수, 김현수 선수.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랑 다 그럼 같이 그렇죠. 거의 뭐 동기 뭐 이렇게 되는 거. 동기는 없고요. 예. 선배, 후배. 선배, 이렇게. 후배 예, 이렇게. 예. 와. 괜히 그거 있잖아. 헐코간이랑 같은 동네 살았어요. 브록 레스너랑 같은 고등학교 다녔어요. 밑에 집에 워리어 산다고. 내가 아는 분 중에 그 이영규 본부장이라고 진무관 가라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미국 유학 갔을 때 누구지? 그냥 뭐 스티븐 시갈. 네. 스티븐 시갈 아들이랑 같은 고등학교 다녔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동에 네. 왕종근 아저씨 살아요. 아, 왕정근 아나운서요? 네네. 저희 할머니랑 베프예요. 이양표 회장님이랑 또 베프예요. 아, 정말요? 네. 한 달 이렇게 그러니까요. 연이 되네요. 그럼 할머님이랑 저희 이양표 회장님이랑도 또 인연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저희 할머니가 저희 염창동 노인회 회장님이신데요. 네. 이제 러닝메이트 부회장님이 배두나 씨 할머니. 와.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 역정 냈어요. 왜요? 두나 하면은 두나는 어디 영화에 나오고 어디 영화에 나오는데 니는 가수가 돼가지고 텔레비도 안 나오고. 근데 국민 TV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국민 TV를 들으실 줄을 모르시니까. 할머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할머님. 무병장수 하시고요. 네. 자 그럼 다시 황선택 연출님과 이야기로 돌아가서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 선수였고 또 알아보니까 야구 선수로도 유명했지만은 이 신일고 때 이 짱으로 유명했다는 얘기. 강북 뭐 주먹짱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변수 홈송구 하듯이 사람을 매다 꽂아버리는. 맞아 꽂았다.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단은 5줄로 요약된 정보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같은 학교 학생이 무리하게 말도 없이 떡볶이를 빼앗아 먹음. 예, 빼앗아 이제 먹은 거죠. 그래서 알아. 예, 그래서 단박에 때를 눕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때를 눕힌 사람이 당시 신일고 3학년 싸움장 형이었던 거죠. 1학년이 3학년 짱을 제낀 거죠. 네. 야, 이때부터 싸움장으로 등극하셔가지고 무림의 제왕으로 등극. 야, 강북 싸움장으로 아직도 회자되시고 있습니다. 우리 김효진 PD님께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은 절대 놓아주지 않고 마지막에 물어뜯는 것으로 유명하시다고. 이야. 마지막까지 물어뜯는. 원래 진짜 싸움 잘하는 분들이 한 가지씩 자기 특기들이 있어요. 필살기. 예. 근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팩트 맞습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는데 네. 뭐 무림의 제왕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1학년 때 떡볶이 먹고 있는데 누가 떡볶이를 뺏어 먹었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3교시 하면은 나와서 이제 네. 야구를 하러 가요. 네. 근데 저는 도시락을 많이 못 싸와서 그냥 떡볶이를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그 식탐이 굉장히 강했어요. 아 원래 그 나이 때는 뭐든 잘 먹죠. 그래서 이제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마크 보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마크 있거든요. 색깔이 틀려요. 아 맞아. 그거 보고 제가 1학년인 줄 알고 와서 먹었는지 그냥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이 쓱 오는 거예요, 제 떡볶이에. 근데 이게 찝어갖고 가는 게 슬로우 비디오로 쫙 빌리시는데 입으로 들어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먹이 날라갔죠. 그냥 바로. 다른 걸 뺏은 것도 아니고 먹을 걸 뺏었는데.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형이 이제 뭐 3학년에서 뭐 짱이었다 그래서 근데 그 형이 하는 얘기가 제발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런 일이 있었죠. 명예직을 하나 줄 때. 그런데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친구 몇 명이 좀 조금 퍼뜨린 것 같기도 해요. 다 몰랐던 것 같아요. 본인이 퍼뜨린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래서 이제 쫙 퍼지면서.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조금 퍼뜨린 것 같아요. 예. 한 방에 쓰러졌어요?
거의 한 방에 쓰러지고 그냥 가서 그냥 발로 그냥 지근지근 그렇게 된 거죠. 스파이크 안 신고 밟은 걸 다행인 이야. 거죠. 교복을 근데 이제 입었으니까. 또 한 방 맞으면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 학교 퍼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건. 그래서 그때는 또 한 명이 제가 학교 잘 안 갔어요. 반항을 많이 해서. 네. 근데 이제 한번 가면 또 동기가 맞아서 뭐 우리 학교 1학년 교실로 오게 됐는데 2학년짜리가 그때 저가 딱 저를 부르더라고요. 친구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니까 그때 뭐 그냥 가더라고요. 본인이 오니까 쟤한테는 안 되겠다. 그 야구부는 또 건드리지 않잖아요. 운동부는 솔직히 뭐 짱이라 그런 것도 없고. 인파이팅 프로그램 이름이라서 그런지 네. 어디 짱들이 많이 오네요. 얼마 전에 광주짱도 저 이두리 선수. 네, 광주 충장로 주먹장. 광주짱도 오고 강북짱도 오고. 야. 강북장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냥 신일고에선 짱 먹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뭐 짱이라고 할 거는 뭐. 근데 야구 선수 할 때 8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동체 시력도 좋아야 되고 동체 시력에 맞춰서 공의 궤도에 맞춰서 몸을 회전시켜서 히트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 주먹질을 한다는 게 힘이 세거나 속도가 빨라서 되는 게 아니라 이소룡이 이야기를 했어요. 격투기라는 것은 펀치라는 것은 멈춰 있는 벽돌을 부시는 게 아니다. 벽돌 쌓아놓고 주먹으로 내려쳐가지고 뭐 몇 개 부시고 몇 개 부시고 하는데 사람은 그게 아니다. 격투기라는 것은 상대방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고 서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빠르게 정확하게 힘을 실어서 목표를 가격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8할의 타율이었으면은 예. 그렇죠. 떡볶이가 입에 들어가고 있는 고3 정도는 그냥 한 방이지. 사람이 120km 슬라이더로 움직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랬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효진 PD는 신일고 야구부에 대한 흑역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효진 PD 마이크 열고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시죠. 아까 옥사에서 담배 피서 얘기했던 거.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자, 지금 청문회에 긴급 출석하셨습니다. 신일고 짱과 함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얘기가 자, 먼저 김효진 PD. 근데 저 그냥 안 할게요. 네? 얘기. 뭐라고요? 궁금해봤는데 네. 그냥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벌어진 일이에요. 벌써 벌어진 하겠다고 일. 했어요. 그러니까 판 깔아 주셨. 아니 고등학교 때 몇 년도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때가 몇 년도죠? 그 97년도 뭐 8년도 이때인데 맞은 사람 잘 기억하거든. 기억이 생생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우리 황선택 연출님이 문민정부 나온 신일고 네. 근처 학교였어요. 제 고등학교가. 그렇죠. 예, S고였어요. 네, 마을버스 타고 좀만 가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신일고 애들이랑 저희 고등학교 애들이랑 근데 저 옛날에 학교 때 컨닝한 얘기도 방송에서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것까지 하면 좀 아무튼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걔들이랑 노는 데가 겹쳐요. 수유, 노원. 근데 신일고 애들하고는 거의 수유에서 만나죠. 네. 등대 노래방 뭐 이런 데서 잘 아시잖아요. 네, 아직도 있더라고요. 등대 노래방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이제 놀다가 나오는데 이놈이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 네. 비틀비틀하면서 이제 계단에서 제가 제 어깨를 쳤다는 거예요. 안 쳤는데 저는 그렇죠. 아무리 치실 생각해도. 분이 아니죠. 어깨가 그렇게 넓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피해 가요. 네. 잘. 시비를 걸길래 이걸 어떻게 하는데 술 취한 비틀거리는 사람하고 뭐 어쩔 수도 없고 네. 그래가지고 욕만 서로 해댔죠. 근데 뭐 혀 꼬부라진 놈보단 제가 욕을 더 잘했겠죠. 그렇겠죠. 막 싸대고 갔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저보고 너 큰일 났다고 신일고 야구부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뭐 어쩌겠어. 네. 그러고 그랬죠. 보니까는 황선택 연출님의 1년 선배 중에 누군 것 같은데 그 양반 제가 알기로 야구를 관뒀어요. 나중에 크게 다쳐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했구나. 사이버드 싸울.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학교에 딱 나타난 거예요. 네,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저기 야자나 보충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저희 캠퍼스에 같이 있던 그 모 여상 학생들하고 같이 하교를 쫙 하거든요. 정문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여학생들 거기서는 간지나 어떤 이런 거를 굽힐 수가 없는. 그럼 그 셔츠 다 풀고 그렇죠. 가방 이렇게 거꾸로 메고 텐션이 최고조에 이를 때니까. 근데 그 교문 바로 건너에서 걔가 전날 걔가 이렇게 애들 몇 명 데리고 와 있는 거예요.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번 뜨자. 뒤에 여자들도 막 나오는데. 도망갈 수는 없고. 처음에 저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질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너랑 왜 싸우냐. 난 너랑 싸우기 싫다. 되게 조그만 소리로. 잔말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친구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학교 뒷산으로 갔죠. 네. 완전 진짜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는 더 못 맞을 것 같아요. 뒷산을 없애야 돼요. 뒷산에서. 나는 아온의 공터갈비에서 두드려 맞은 적 있는데 선배들한테.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저를 딱 쳐다보면서 자 네가 선빵을 날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날려 그랬는데 무슨 깡으로 그만 까불고 난리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진 거예요. 네. 싸우러 가자 그래서 갔고 선빵을 때리라 그래서 때렸어요. 네. 시킨 대로 다 한 거죠. 뭐. 근데 안 때렸으면 안 때렸지 이 어설프게 툭 친 거예요. 얘가 약 올랐지. 그다음부터 어느 순간 제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슬픈 얘기.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1년 선배라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야구부를 사칭하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사칭했던 분 아닐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 친구들이 걔 유격수 맞다. 유격수라 그랬는데 유격수는 박규태 형이 김규태? 자, 혹시나 신일고 야구부 출신으로서 노래방에 어깨가 부딪힌 인연으로 그 다음날 학교에 찾아가서 뒷산에서 김효준 PD를 묵사발 만들었던 현재 32세. 현재 32세 남성분 언제 한번 나와주세요. 나와주셔서 우리 화해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그날은 이제 김남은의 인파이팅 공감. 그래서 김효진 PD와 그분께서 유격수분께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약 20여 년 전에 그 한을 푸는 어떤 초등학교 때 애들 싸우면 선생님이 시키는 거였어. 악수해. 그렇죠. 사랑해. 빨리 사랑해. 중재자 역으로 김동현 선수와 그다음에 김남훈, 그다음에 이두리 선수 이렇게 세 명이 와서 두산을 꼭 하야할 수 있게끔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일고 강건마. 그렇지. 꼭 모셔야죠. 그러니까요. 신일고 럭키짱. 그런데 그렇게 야구를 근데 주말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왜요? 결국에는 이제 못하니까 그만뒀죠. 결국에는 이제 방황을 좀 고1 때부터 아마 방황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골고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는 됐을 거다. 이런 거. 열심히 했으면요. 네. 솔직하게. 네. 나지완이보다는 잘했을 것 같아요. 나지완 기아 4번 타자거든요. 기아 4번 타자. 나지완 씨가 후배인가요? 네, 2년 후배예요. 후배니까 얘기하는 거죠. 선배들은 다 참아 이제. 어느 팀에 가도 4번은 쳤을 거다 내가. 3, 4번 쳤다 내가. 농담이고. 홈런 한 30개씩. 나지완 씨랑도 그럼 친했어요? 친하지 않죠. 무섭죠. 걔는 제가 무섭죠. 제가 3학년이고 1학년이니까. 그렇죠. 중고등학교 같이 나왔는데 무섭죠, 걔는. 또 막 쌈도 잘한다,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미스터고라는 걸 촬영을 했는데 그 대학 선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물어봤는데 무섭다고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무섭죠. 나지완이. 3학년도 까는데 2년 선배도 까는데 2년 후배는. 나지완 씨가 지금 어느 팀이죠? 야구?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죠. 그럼 기아 타이거 상대편은 그 나지완 씨가 타석에 쓰면은 우리 강건마님을 섭외를 해서 뒤에 다 세워놓는 거야. 압박용으로. 한 가지 후배한테 미안한 후배가 이제 김현수 지금 두산에. 네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는데 이 친구가 지명이 안 된 거예요. 신구 선수로 두산. 예, 지명이 안 돼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인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보면서 막 그만둔 친구들 보면서 야 그만둘 거면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얘기가 1년만 더 1년 한번 해보고 근데 걔 잘했거든요. 근데 지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년만 해보고 하겠다는데 다음에 그냥 타경왕인가 뭐. 네, 그쵸. 국가대표 3번 타자를 잃을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황선택 그거 보고 제가 봤을 때는 프로까지 갈 실력인가 그랬는데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없어질 뻔했어요. 야, 사람 하나의 인생 아니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병역 면제. 네, 그렇죠. 다 이제 엉킬 뻔했네. 그렇죠. 후바가 우승할 뻔했어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옆에 계신 분 때문에 강건만님 때문에.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거 실수죠. 제 실수죠. 지금도 야구 좋아하시죠? 저는 야구 안 좋아해요. 원래 저는 할 때부터 야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형이 야구를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 그냥
형 따라갔어요. 그냥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치원 갈 그런 게 안 돼서 형 그냥 따라가서 그냥 있었던 그렇게 시작을 했죠. 나는 그냥 야구를 해야겠거니 이렇게 그 시켜서 한 거죠. 계속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야구 집안이거든요.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야구하셨거든요. 네. 그래갖고 원래 또 그런 식으로 운동을 다 좋아하셨구나. 그래갖고 야, 또 이렇게 다양한 경력 가진 사람 보면 저도 운동선수 프로레슬링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우리 황선택 연출가님께서도 야구 선수 경력으로서 어떻게 본다면 본인의 일정 부분 라디오 들려드릴게요. 자, 4부 역시나 황선택 연출가님, 네. 강건마, 신일고 강건마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고요. 게시판을 보니까 이제 방송에 대한 내용보다도 별사나이님 3부 오프닝 들으면 더블 드래곤이 생각남. 디디디디디딘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좋아님, 정말 우리 PD님 하늘 꼭 풀어주셨으면 해요. 어떻게 가서 때려줘야 돼요? 아니, 때려주면 안 되고. 리벤지 매치 한번. 리벤지 매치가 아니라 이제 감동의 자리, 용서의 화해의 자리. 가능하시겠죠?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선빵 2대 주면 이길 수 있어요? 자, 탱님님께서 나무님과 황 연출가님이 쌈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뭐야 이런 이 질문. 근데 누가 이길까? 다 불러봐요, 그럼 나왔던 분들. 뭐요? 다 부르라니? 네, 이두리 씨도 부르고. 여기서 토너먼트 하자고? 그렇죠. 김남훈의 인파이팅 토너먼트 챔피언십. 이두리 씨도 부르고, 불량 헬스. 네네. 네. 최민영 선생님. 네, 최민영 선생님도 몸 좋으시니까. 150kg 데드리프트 치니까. 그쵸. 일단 싸움을하면은 이두리 선수가 일단 현역이니까. 그렇죠. 다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수 있고. 예. 정말 파이터니까, 그분은. 네. 근데 우리 황선택 연출가님이 보니까 팔도 길고 리치도 길고 전체 시력이 좋아서 이런 사람이랑 저랑 하면 못 이겨요. 실제 싸워도. 왜냐면 이게 펀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움직이면서 싸우는 거니까. 네. 제가 예전에 잠깐 복싱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복싱 관장님 그러더라고요. 파괴력은 동양 최대다. 정말 동양 최대인데 상대가 움직이면은 정확도와 파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너까지 움직이게 됐을 경우에는 절반 이하로 다 떨어지는데 명중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거는 한 대를 맞추려면 3대 이상을 날려야 되는 거니까. 게임으로 치면 힘은 많이 찍었는데 덱스를 안 찍었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물펀치가 되는. 근데 너도 멈춰있고 상대도 멈춰 있을 때 들어가는 충격량은 동양 최대. 그럼 아까 그런 상황 같았으면 되게 유리했겠네요. 자, 네가 먼저 선빵 쳐. 근데 이제 저한테 먼저 선빵 치라고 얘기 안 하겠죠. 나 저보고 야, 너 한번 선빵 쳐봐. 콜 이러면서. 네, 이게 남자들이 모여서 쌈 얘기하면 저속한데 재밌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자, 중심을 잡고. 싸움 몇 번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 황선택 연출가님. 네. 자, 그렇게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하시다가 궁금한 게 어쩌다가 연극계로 들어가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간결하게 얘기하면 친구 따라서 하게 됐어요. 친구 따라서. 예. 친구 누구? 박정훈이라고요. 같이 야구하던 친구예요. 네, 야구하던 친구. 예, 네.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갑자기 편지가 왔더라고요. 자기는 연기하겠다.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자기는 도전하겠다. 누가 한 얘기인데 그걸 따라서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는 몽상가다 하지 마라. 이랬는데 결국엔 같이 하게 됐죠. 그분은 아직 연극하시죠? 네, 요번 같이 출연해요. 박정훈이라고. 아, 여기? 예. 네, 맞아요. 여기 있어요. 맞아요. 예. 이야. 그런데 어떤 식으로 무슨 오디션을 봐서 들어갔나요? 아니면? 아니, 극단, 걔가 이제 알아본 게 극단 뭐 대표한테 이렇게 배우는 그 아카데미 같은 걸로 일단 갔는데,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가자, 따라갔다가 그 연출이 꼬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생 엄청 했죠. 아니, 갔는데 본인을 먼저 그럼 초이스를 한 거예요? 아니, 같이 하게 됐는데, 저도 꼬신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일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짐 나르고. 짐 엄청 날랐어요. 예. 인력이 필요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됐죠. 네. 근데 그렇게 들어가게 된 곳이 골목길이라는 극단. 아니요. 거기는 전에. 네. 골목길은 이제 그 다음에 가게 됐고요. 골목길은 어떤 형태로 해서? 이제 제가 호주 있는 친구를 보러 갔다가 다시 왔는데 연극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이제 공연 3개만 봐라. 네. 그래서 여러 극단, 3개의 극단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봤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골목길 작품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난 저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극단 앞에서 잠복 근무를 3일 동안 했어요. 잠을 아예 안 자고. 그래서 3일째에 그 연출님 집 앞에 가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집 앞에서 무섭게. 예, 그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네. 시들고 간가 엄마가 시험 부탁을 하러 왔어. 그것도 새벽이니까. 예. 그래서 저 이런데 가고 싶어서 왔다. 갑자기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하니까 공연 보고 3일 기다렸다. 3일 기다렸다. 예. 근데 그럼 내가 뭐 했냐? 그 연습실에서 포카 치셨고 그 연습하셨고 술 드셨다. 그 이튿날은 뭐 했냐? 마찬가지다. 3일째 뭐 했냐? 마찬가지니까 맞대요. 그러니까 극장 거기서 유리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일부터 나와라 그랬는데, 안 된다. 그 알바라고 있었는데 제가 3일을 제꼈거든요. 그래갖고 알바 끝나고 오겠다 해갖고 이제 극단에 들어갔죠. 집념으로 들어가셨네요, 집념으로. 집념과 약간 뭐랄까, 이 겁박. 그렇죠. 변태성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부탁이 아니라 아까 드린 것처럼 약간의 어떤 이런 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이제 부탁의 비결이 좀 밝혀지고 있어요. 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걸세. 대부에서 돈 꼴레오네의 대사. 그렇구나. 근데 그만큼 연극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저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친구 따라서 했던 거기 때문에 야구도 처음에 저는 아버지가 시켜서 했고. 할 때는 중학교 때는 지기 싫어서 열심히 했고 수동적으로 아니면 경쟁심 때문에 그래서 경쟁하다가 그게 또 없어지고 또 이제 무기력해졌다가 다시 생긴 게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죠. 이렇게 찾아가서 부탁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프로레슬링 처음 입문했을 때 제가 딴지일보라는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그 옆에 이양표 회장님이 하시는 체육관이 있었어요. 도장이 있었는데 처음 찾아갔을 때는 안 됐어요. 오디션 비슷하게 해서 떨어지고 거의 한 1년 뒤에 이제 찾아가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고 합격이 돼서 이제 WWE 소속으로서 프로레슬링 선수가 된 건데 그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했었어요. 예. 그 딴지일보 안에 그 창고가 있었는데 안에 이제 러닝머신 같은 게 있었는데 아무도 운동 안 해 거기서 저 혼자 거기서 밤에 운동하고 혼자 로키 음악 틀어놓고 막 푸시업하고 이러면서 몸 좀 만들어 보겠다고 체력을 만들겠다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현업으로 정말 레슬링 선수가 됐을 때 나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모로 딴지일보가 형님한테 참 많이 그런 도움이 되셨네요. 아니 전혀 안 됐지. 반년 된 월급이 안 나왔는데 나 김호준 노동부 사무소에 고발할 뻔했었어. 얼마나 심했는데 최분인 거 환장했어 그때 진짜. 자, 그래서 골목길 단원이 되셨어요. 네. 그럼 단원으로 되셔서 바로 뭐 작품에 투입이 되셨나요? 아니면 그 연습 기간이 또 있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연습 기간이 있었죠. 거기는 이제 선생님이 또 쓰는 사람만 써요. 그런 사람이 있고 거기서 잘 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그러다가 있다가 사마 이야기라는 걸 먼저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한 150명 출연하는. 그래서 그걸 하고 오이디푸스라는 걸 하고 오레스테스
그다음에 속살 이렇게 했죠. 그 딱 올라가게 됐을 때 되게 감개무량하셨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별로 그러지 않았던. 아,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좀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네. 무기력하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다가 이제 속살이라는 공연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좀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속살이. 근데 그런 야한 속살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이제 가시적인 속살을 이제 들춰내는. 네. 네. 거기서 어떤 역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엎어버리는 그. 엎어버리는 그거. 내가 신들고 간 것마야 이러면서. 근데 사시탐 콤보는 자비심이 없다면서. 내 떡볶이를 먹어 니가? 그렇죠. 그렇구나. 여기 강백수, 네. 김덕남 씨도 네. 무대에서 공연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처음에 어쨌든 데뷔를 했을 때 그 네.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나요? 저는 제일 생각나는 게 그 고등학교 때 처음 밴드 만들어가지고 처음 했던 공연이 바로 옆 학교 한영고등학교 축제 무대였었는데요. 네. 인근 이제 학교 애들이 다 와가지고. 한영고등학교면 배용준 씨도 그 학교 출신 아닌가요? 그쵸. 배용준 씨가 배재중학교 한영고등학교. 제가 배재중학교. 네. 네, 아무튼. 저 거기 고명 나왔는데, 초등학교. 아, 고명 나오셨어요? 예. 아, 그러셨구나. 비슷해요? 동네가? 바로 옆에요. 네, 바로 네. 명일동. 네. 근데 이제 그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베이스를 쳤는데 쿵덕쿵덕쿵덕쿵덕 해가지고요. 진짜로 제가 도저히 드럼 비트를 듣고 박자를 맞출 수가 없는 게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떨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날 공연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나온 학교가 제주 사대부고인데 그 당시에 그룹 사운드가 없었어요. 그 밴드 해가지고 저랑 제 친구랑 기타 치던 친구,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렇게 둘이서 이제 만들었는데 잘 안 되다가 또 다른 친구 소개로 다른 학교 친구들을 또 소개를 받았어요. 이게 제주절 고등학교 친구들을 이제 소개받고 이제 밴드를 결성했죠. 블레이즈라는 밴드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그 제주문예관 소극장에서 첫 공연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드럼을 치다가 연습하다가 저 부모님 몰래 막 교회 가서 막 연습하고 저희 집안은 참고로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욕먹고 뭐 아버지한테 맞고 뭐 이렇게 음악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아버지를 초대했어요. 누나랑 같이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공연을 이제 보여드렸죠. 제 공연을.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딱 한마디 하셨대요. 누나한테 다음부터 덕남이한테 설거지 시키면 죽여버리겠다고. 그 얘기 듣고 되게 뿌듯했어요. 네. 너무 뿌듯한 거야. 설거지 시키지 말라고까지 하시면 되지. 뭘 또 이거는 그냥 워딩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시켰어도 죽여버리지는 않았을 거야. 자, 누나들은 가슴 아프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데뷔전이 있는 건데, 이제 연출가님께서는 조금 나중에 그 흥분과 감동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무대 예술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있는 열정이라는 불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계속 그 극단에 계시지 않으시고 나오셨잖아요. 그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한 10몇 년 동안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기는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전에는 막, 솔직히 말해서 뭐 저는 죽지도 않는 존재 같은, 철인 28호 같은 느낌이었던 걸 했다면은, 갑자기 내가 죽는다는 그게 딱 오더라고요. 쫙 밀려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거의 다 손을 놨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자극적인 걸 찾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자극적이요? 그러니까 뭔가 신나는 거라든지, 재밌는 거리를 계속 찾는 거죠. 자극이 될 만한 거를.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또 무기력하게 있다가, 그러니까 어떤 하이 텐션, 로우 텐션 오고 가면서 어떤 중심을 잘 못 잡다가 방황을 많이 했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공연을 하면서 좀 그런 게 이제 그때 딱 워크숍을 먼저 했는데 공연이 끝나는데 이렇게 벅차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느끼고 이제는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요번 연극을 만들 때 내가 이제 앞으로 이걸 계속 하겠구나라는 그런 솔직히 저는 누구처럼 막
막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런 거는 솔직히 없었거든요. 네. 네. 앞으로 난 이거 좋다. 어떤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겠다라는 네. 그런 건 왔죠. 엄청나게. 네. 눈물도 났고. 네, 막. 지금 연극하실 때. 요번 할 때도. 예.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극단에 있다가 나오셨잖아요. 예. 왜 나오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왜 나온 거예요? 네네, 그걸 여쭤봤잖아요. 저는 극단에 있을 때도 계속 네. 바람 쐬러 간다고 하면서 안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좀 약간 제 자신에 좀 문제가 좀 있었는지 계속 바람 쐬러 가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했었죠. 거기서 또 방황했었죠. 네. 거기서도 방황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본인만의 어떤 극단을 만드신 건가요? 아니, 극단을 만든 건 아니에요. 아니고, 예. 이제 직접 연출하면서 이제 팀을 구성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예. 요즘도 방황을 하시나요? 요즘에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계기로, 네. 속사 계기로, 아니면 요번 공연 계기로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찾으셨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보죠. 이쯤에서 박수 한번 이렇게. 진짜 방송 잘하지 않아요? 너무 잘하세요. 살다 보면 그런 방황의 시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문제지. 그리고 또 방황의 시기 때 어떻게 만나게 되는 어떤 인연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게 제가 최고로 방황하던 시절에 만났던 사람이 강백수예요. 네, 제가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강백수는 저한테는 태양이죠, 그냥. 그래서 오늘 이삿짐도 날라줬어요. 야,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강백수 씨가 태양이었습니까? 백수군을 처음 알게 된 때가 정말 최악의 슬럼프를 겪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밴드에서 잘리고, 하던 밴드에서 잘리고,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이제 좀 못 쓰게 되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이제 움츠러들어 있을 때 우연찮게 이제 백수군을 알게 돼가지고, 지인 소개로, 이렇게 알게 되면서, 나중에 같이 밴드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백수랑 같이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되게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즐거워요. 음악 하는 게. 예. 예전에는 좀 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느 밴드 드러머는 되게 잘 치고 어느 밴드 드러머는 뭐 어떻게 박자 칼 갖고 해가지고 괜시리 그런 왜 남의 밴드 드러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경쟁 심리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은 백수랑 같이 밴드 하면서 그런 거는 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나를 옥죄고 뭔가 경쟁심에 쫓겨서 갈 필요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스타일에 맞는 드러밍을 펼치고 강백수 밴드에 어울리는 제 드러밍을 펼치면서 하나가 돼가는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시는 분위기라든가 어떤 묘지가 핵심 내용이 그 황성택 연출가님이 말씀하신 것도 비슷하네요. 어떤 뭐 또 규모적 확장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연극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으시니까 이걸 계속 러닝을 하신다. 근데 연출님도 이제 배우 하실 때랑 지금이랑 좀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밴드 리더가 되다 보니까 나 무대에서 재밌는 거를 넘어서 우리 멤버들이 좀 본인들 기량을 좀 활짝 만개할 수 있고 이런 판을 좀 만드는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잘 만들고자 하는 게 좀 약간 가끔 부담도 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는 고민은 어떻게? 이번 연극도 배우들이 하고 싶어하는 연극을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다 역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골고루 있는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도 느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하다 보면 또 좋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배우들에게 어떤 좀 이런 거 개선 사항이 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전달하시나요? 먼저 이제 뒷산으로 끌어올려서 한대 치고는 실고 럭키짱이 돼서 일단 네가 나를 먼저 선빵을 한대 날려라. 아시겠지만 배우들이 다 기가 세잖아요. 맞는 얘기를 해주는 것밖에 자기가 아는 얘기를 해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정하고 그렇게 하거나 막 조율하기도 힘들잖아요. 다 한 사람이 튀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 조율을 잘 해야죠. 밴드는 어떻게 조율하나요? 일단 너 왜 그럼 이런 식으로 치냐?
뭐 이런 거 그냥 저희 그냥 직접적으로 다 얘기해요. 그냥 네. 서로의 장단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본인들도 이제 자기가 강한 플레이랑 약한 플레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약점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게 제가 노래도 써야 되겠고 무대도 그렇게 짜야 되겠고 그게 연출이나 아니면 밴드의 리더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저는 음악적으로 강백수한테 지적받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살살 쳐라. 살살 좀 쳐라. 제발 살살 좀 쳐라. 드럼을 때려 부시고 있어요. 발라드를 하고 있는데 발라드라고 드럼이랑 싸우고 있어요. 드럼같이 생긴 사람이. 진짜 드러머네. 저희 국민TV는 9층 위에 있는 옥상을 이용합니다. 네. 옥상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다 옥상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과장님이랑 대리랑. 이거 보면서 이거 뭐야 거짓말이야 그랬는데 정말로 옥상이 열려 있으니까 옥상에서 이야기하면 좋더라고요. 하늘도 뻥 뚫려 있고. 그렇죠. 여기 또 뷰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뷰가 좋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강백수 김당남을 이제 내쫓을까? 계속 갈 테고 말까? 오늘 보니까 제가 방송을 너무 잘하는데요. 네, 계속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개한 것 같아요. 하긴 어쩐지 며칠 동안 뒤통수가 계속 찌릿찌릿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아니 나문희 형님이 내 뒷말을 까고 있나? 이 효진이 형하고 같이 그 드럼을 너무 세게 쳐서. 아 맞다. 김남훈 씨도 언제 조만간 시간 한번 내서 제가 원포인트 레슨 해드릴게요. 아 예. 방송 레슨. 알겠습니다. 방송 레슨 좀 해주세요. 자 게시판 보니까 내가 좋아님께서 방황의 시기에 힘듦이 연출님의 말 속에서 묻어나는 듯해요. 마음이 좀 아픕니다. 하지만 연극을 하시면서 자신을 스스로 치유해 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마음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유. 저희가 우리 내가 좋아님의 응원의 박수를 실제로 드릴게요. 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마이너 리그에 나왔던 분들 중에서 가장 마이너. 예. 진짜로. 정말 마이너. 인분을 모셨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메이저, 마이너 이런 걸 나누기 이전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완결성을 갖고 독립성을 갖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닐까. 누구든 간에. 그러면서 우리도 박수 받고 서로 박수 보내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천재 방송인 여기서 한번 들어가 주시죠. 네. 어떤 걸 원하세요? 웃음을 원하세요? 감동을 원하세요? 웃음 30에 감동 70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30에 감동 70. 네. 제가 조금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해지네요. 자, 그러면 연출가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연극은 언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이제 10월 초에 얘기를 해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얘기를 잘 되면은, 조만간 날짜 잡아야 되고. 부탁을 잘해서. 그리고 대구에 제가 전에 공연했던 데가 있어요. 어제 연락을 해봤더니, 같이 또 오면은 극장을 비워주겠다고 하니까 그거 해봐야지 일단은.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연하고 계실 때 못 가본 게 너무 아쉬운데 그러니까. 꼭 올라가서 보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은 옥탑방을 빼서라도 한다고. 네. 옥탑방 빼면 어디서 하세요? 저는 트렁크 들고 잘 다녀요. 또 재워달라고 부탁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요번에 강백수 씨가 합정역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집이 좀 넓어요. 재워주실 수 있죠? 제 침대가 퀸 침대거든요? 같이 이렇게 오붓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TV 9층 근처에도요, 여기 사무실 옆에도 매트리스 2개 있어요. 거기서 주무실 수 있고.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침대는 큰 걸로 했거든요. 그 침대 남자들만 잘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드라마나 영화 속 또는 모니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요. 주로 이제 그 침대에는 김덕남 씨, 아니 김남훈, 김효진 PD가 이용할 거고 그 침대는. 김효진 PD님은 안 돼요. 왜요? 싸움을 너무 못해요. 네, 한번 재워주고 얘기해 보세요. 그래. 싸움을 너무 못해서 안 돼요. 국민TV 사무실 저 라꾸라꾸 침대 되게 편해 보이는 게 항상 올 때마다 가끔 가다가 김용민 PD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너무 편하게 잘 주무세요. 저 편하기보다 라꾸라꾸 침대 참 튼튼하게 잘 만들었구나. 네. 저희 집 침대도 라꾸라꾸인데 아주 그냥 라꾸라꾸에서 한 100kg 이상용을 좀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내구성을 높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하여튼 그 연극이 이제 10월 달에 다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야기 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고. 그러면은 정말 확정되면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때는 저희가 구민TV 조합원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드리고 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많이 광고를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광고도 여기가 좀 쌉니다. 정식 광고 제가 보기엔 부탁으로 부탁으로 툭 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방송 중에 멘트로 여러 번 알려드리고 뭐 전화나 한번 잠깐 오셔가지고 또 말씀도 한번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어떤 완결성 위해서 노력한 한 남자 황선택 씨 옐로우 초이스 뵙고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누구든 간에 자신의 삶을 어떤 그 방향을 정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서로 도와주고 그 황선택 씨 옆에서 도와줬던 그런 많은 분들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조촐하게나마 그 도움의 손길 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훈훈하게 끝내볼까요? 자, 김남훈의 인파이트, 강백수 김남남의 마이너리그. 일단 여기서 오늘 이제 다 보내드려야죠. 특히나 오늘 와주신 황선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남훈의 인파이팅, 강백수 김덕남의 마이너리그.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황선택 연출. 비록 지금은 작은 무대에 있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더 큰 무대에서 우뚝 서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해봅니다.